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3주차 지금 같이 실습을 했죠. 그래서 리눅스 기본 명령 실습하고 파이썬 가상환경 구축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왔고,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을 또 실습하게 될지 어, 정리하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는 주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실습 때 라즈베리 파이 실습 기자재를 다 나눠드렸어요. 라즈베리 파이 본체하고 그 다음에 센서 키트를 나눠드렸고, 여러분들 다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라즈비안 OS 설치를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그 시간 안에 진행은 다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어서 설치 홈워크로 해올 걸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홈워크로 퍼티, VNC 클라이언트 이런 걸 설치해오라고 홈워크를 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실습 자료를 보고 잘 해오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연구실 와서 도움도 받았고, 또 혼자서 하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다들 잘 설치해 오셨고, 두 번째 주에 라즈벤 OS 설치를 이제 완료하였고, 그 샘플 코드로 LED 전멸하는 것까지 브레드보드에 동작해가지고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홈워크로 VS 코드, 깃배시, 소스트리 그리고 설치를 완료해오고 여러분들 노트북에 그리고 GitHub 계정까지 생성을 해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죠, 세 번째 주에는 리눅스 기본 명령을 저희가 같이 한번 쭉 실습을 해봤고, 파이썬 가상 환경 구축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까라고 하는 git 베이시하고 소스트리, GitHub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git을 사용한 이제 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이 다음 주 4주차 실습이 진행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회로 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가볍게 핵심만 설명을 드릴 거고, 라즈베리 파이 GPIO 및 센서 활용하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각종 센서들이라든지 웹서버 구축이라든지 또 DB 활용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4주까지 해왔던 그 기반 아래 이제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그 3주차, 4주차에까지 라즈베리 파이 세팅이라든지 기타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윅스에 우리가 했던 LED 전멸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학습 목표는 뭐 라즈베리 파이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준비물 저하고 다 알아보았죠. 그리고 라즈비안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환경 세팅을 한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로 LED를 동작시켜 본다. 네, 그것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학습 내용은 라즈베리 파이 살펴보기, 라즈베리 파이 실습 준비물 확인했고, SD카드 포매터로 SD카드 포맷하기, 라즈비안 다운 SD카드 세팅, 라즈비안 설치하기, 라즈베리 파이 환경 설정하기, 라즈베리 파이 LED 동작시키기. 이렇게 보면 단순한데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겼고, 재미는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특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실습은 일반적인 노멀한 설치하고는 다르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관심 보시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각각들의 기능과 전원을 어떻게 켜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실습 부품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했었어요. 첫 주차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의 키트에 들어있지 않은 이렇게 생긴 USB 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설치할 때 들어가는 SD 메모리가 되겠고, 이게 본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박스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각종 센서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브레드보드고요, 점퍼 와이어고, 이것들도 다 일일이 점검을 해봤는데, 점검한 것은 뭐 이렇게 빠졌냐 안 빠졌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실습 기자재라든지 개발할 때 개발 환경 같은 거를 이제 받았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 정보통신공학과 우리 실습실 환경이죠. 예, 거기에는 실습 PC가 있습니다. 실습 PC가 있는데, 이 실습 PC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PC 모니터나 이런 본체를 조작할 수 없게끔 다 시간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로지 USB만 꽂을 수 있는 상태의 실습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습 설치하고 실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 그림 같은 환경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 공유기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무선 인터넷이 되는 공유기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 전에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SSID하고 PW 패스워드는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것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원 다 노트북을 사용 중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에 전원을 꽂으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DMI 포트 2개가 있는데요. 이 HDMI 포트에 LED를 꽂고, USB 포트 4개가 있습니다. 이 USB 포트에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꽂아가지고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실습할 때마다 모니터 들고 오고 키보드 마우스 들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노트북에서 또는 실습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유선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해서 콘솔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조작시키고 작동시키고, 또 라즈베리 파이에는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와이파이 모듈과 설치한 무선 공유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도 인스톨하고 외부에서 외부 서버와 인터페이스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을 이제 구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 보시면은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내장된 램 포트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램 포트가 없어요. 없고 USB-C 타입 램 카드 또는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USB 포트만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USB 램 카드를 노트북에 꽂아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실습 시간 설명드렸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만 넣는다고 동작하진 않죠. 전원 넣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제일 동작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부트로더, 커널이 아니라 이 부팅 시스템만 동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에는 단지 부팅하기 위한 초기 단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라즈비안 OS를 설치하는 SD 카드를 준비한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주 때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다운로드하고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장부터 집에서 해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차례차례 동영상을 찍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라즈비안 OS 설치 및 SD카드 준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실습 PC나 윈도우나 맥 또는 우분투 노트북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라즈비안 이미지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제가 이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링크에 들어가면은 여기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가 있어서 이걸 다운로드해서 인스톨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오른쪽에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 그림에 들어가서 실행도 이렇게 된다. 인스톨이 되면은 다운로드가 되면 다운로드가 된 폴더에 가서 인스톨을 실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윈도우즈 시작 메뉴에 가서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SD 카드 16GB를 USB 변환기에 삽입한 후 PC USB 포트에 장착한다. 네, 이제 그립에 있는 SD 카드를 PC 노트북의 USB 포트에다 꽂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설치해야 될 운영체제를 라즈베리 파이 OS 32비트를 선정해 주고요. 저장소는 15.9GB가 나오죠. 16GB 메모리를 선정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X를 동시에 누르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파일 헤드리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나 맥이나 OS 깔다 보면은 깔 때마다 계속 그 컴퓨터 노트북의 화면에 뭘 세팅을 뭘 입력을 해라, 유저 아이디는 뭘로 할 거냐, 패스워드는 뭐로 할 거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트북과 키보드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호스트 네임이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빈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용자 정의 옵션은 이거는 이제 요번 열었을 때 이 세션이 하나일 거냐, 항상 요거만 계속 사용할 거냐인데, 여러분들 다시 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항상 사용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여러분들 실습 키트 번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아래 저 같은 경우에 32번 키트고, 그다음에 SSH 사용 요거 사용으로 이렇게 되고, 비밀번호 인증 사용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PI라고 적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일단 편리한 대로 1, 2, 3, 4로 넣어가지고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무선내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우리 실습실 랜 SSID가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2G로 먼저 하라고 했죠. 네,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저희 연구실 SSID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팅을 집에서 하고 있다 하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062의 SSID하고 비밀번호를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일은 아시아로 놔두시고, 키보드 레이아웃은 US 디폴트로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완료되면 효과음 알림, 미디어 완료된 미디어 꺼내기, 이미 다음에 노트, 통계 감의 정보 수익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쓰기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쓰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거 지워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쓰기 준비 중부터 쓰는데 이게 좀 시간이 꽤 걸립니다. 10여 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도 해야 되고 SD 메모리에 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진행하는 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호스트 네임을 넣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 이제 잘 안 돼서 온 학생들 보면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없어요. 확인해 보려면 그 라즈베리 파이에 모니터 꽂고 키보드 마우스 꽂아가지고 저도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부팅이 안 되면. 그래서 켜봤더니 이 제일 첫 번째 유저 아이디를 세팅하라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빼먹은 거예요. 여기를 빼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유저 아이디를 세팅하라는 화면을 모니터에 뿌리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를 안 꽂았으니까 그걸 보지 못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7번 항목은 반드시 제대로 설정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이후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쓰는 중 98%까지 갔고요. 이제 99%까지 갔습니다. 다 쓴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베리파이 확인을 하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좀 꽤 걸려요. 잠시 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호스트 네임은 키트 번호로 R13, 저 같은 경우는 R32 뭐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비밀번호를 지금 사용자 번호를 계정을 PI 파이로 소문자로 하고 비밀번호는 1, 2, 3, 4로 했는데 이거는 챕터 4장까지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챕터 5부터 이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웹서버도 동작시키고 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확인 중 98% 갔고요. 다시 쓰기 준비 중. 자, 이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즈 익스플로러에서 이런 게 뜨면은 무조건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포맷하면 다시 날아가는 거겠죠? 자, 정상적으로 이게 뭐 쓰여졌습니다. 이제 SD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을 눌러주세요. 이제 SD카드 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를 종료하고 SD카드를 PC에서 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료하고. 자, 제 PC에서 SD카드 리더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PC에서 뺀 SD카드를 다시 PC USB 포트에 삽입한다. 네. 방금 전에 뺀 거 지금 뺐죠. 다시 꽂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떴어요. 이런 거 무조건 취소 하시고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를 수정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부트의 CMD 라인 여기서 보시면은 부트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커맨드 라인, CMD 라인.txt, txt. 자, 요거를 메모장으로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뜨죠.
여기가 자동 줄바꿈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쭉 그냥 일렬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기 불편하니까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넣을 거는 제가 요 사이에 시스템 런 사이에 이제 이걸 넣을 건데, 설명을 드렸듯이 부트로더가 동작하기 전에 요 system.run은 부트의 first run.sh를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요거 전에 있는 내용들을 파싱 해가지고 이제 부팅을 할 때 써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용할 IP는 고정 IP로 10.0.0.1을 사용할 거거든요. USB 랜 카드에. 그래서 이거 한 칸 띄고 요거를 적어준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창을 닫아줍니다. 닫아주고 내리고, 다시 SD카드를 PC에서 빼고 라즈베리파이 밑면에 SD카드 슬롯에 삽입한다 라는 얘기겠죠. 이 밑면이라는 게 라즈베리파이 밑면에 SD 카드 슬롯에 삽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뺄 때 그냥 빼지 말고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USB 이거 눌러서 매스 스토리지 꺼내기를 해서 하드웨어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상태가 되면 이거를 꺼내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본체 카드 슬롯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C에서 안전하게 USB 메모리 카드 리더를 뺐죠. 이 안에는 이제 SD 카드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OS 부팅하기 위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본체를 준비하시고, 요 뒤에 보면은 SD 카드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기만 들어가진 않아요. 거꾸로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스텝은 실습 키트 상자 내 유선 랜 케이블을 꺼내가지고 PC와 라즈베리 파이의 랜 포트를 연결한다. 근데 이게 조금 명치적이지 않냐? 이 케이블을 PC에 연결된 USB 유선 네트워크 카드와 라즈베리 파이 랜 포트를 연결한다가, 이게 더 명시적인 건데, 이건 제가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렸던 USB 유선 랜 카드죠. 요거를 요 USB 카드를 노트북 USB 포트에 꽂고 키트에 들어있는 랜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이게 앞에 설명이 안 돼서 실습할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네, 이제 SD카드에 라즈베리 파이의 USB 슬롯에 메모리를 꽂았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랜포트에 키트에 들어있는 하얀색 랜 카드를 랜 케이블을 꽂았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USB 유선 랜 카드에 반대편을 꽂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USB 랜 카드를 여러분들의 노트북의 USB 포트에 꽂으면 일단 물리적인 설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움직여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본체에 USB 전원 케이블 연결한 후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키트에 들어있는 어댑터가 있을 거고, 이게 USB-C 타입 젠더거든요. 이거를 전원은 아직 넣지 마시고 그대로 전기 콘센트에 넣지 말고 USB-C 커넥터를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어댑터를 220V 전원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을 줄 거고요. 전원을 누르면은 빨간색 전원 LED하고 그 다음에 파이의 동작 상태를 알려주는 그 녹색 LED가 점멸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적색 LED가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이제 계속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LED가 깜빡거리죠.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부트로더가 SD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읽어서 열심히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참 2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LED가 녹색 LED가 계속 들어오죠. 이건 전원이고 깜빡거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부팅하기 위한 준비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요게 라즈베리 파이 세팅을 바꾸면은 부팅과 관련된 세팅을 바꾸면은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일 오래 걸리고 다른 세팅 하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원 넣었다가 전원을 다시 재투입했을 때 충분한 시간, 세팅을 바꾼 경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팅은 그냥 부팅이 되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부팅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뭐 불만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파이가 여기는 이 친구 말대로 파이가 제대로 부팅했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가서 이렇게 모니터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HDMI 1, 2거든요. 여기다가 그 키트에 HDMI 케이블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 HDMI 케이블 꽂아서 요거를 이렇게 외부 모니터 HDMI 꽂고 그러면 이제 뭐 쭈루룩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일하는 게. 뭐 그러면 좋은데 일일이 이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실습 환경에서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상태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전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팅하면 이 와이파이 SSID랑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붙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세팅은. 그 다음에 여기는 노트북이게 되겠죠. 노트북이나 PC에 USB 유선 랜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랜 케이블도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랜 케이블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거리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반짝거리죠. 녹색불이 들어와서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고 반대편도 보면은 링크가 들어와 있는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보여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니터를 꽂을까요? 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퍼티 원격 터미널로 제대로 부팅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 시간에 이전 장에서 했던 이 USB 네, 제가 그림 바꿨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세팅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우리가 IP를 라즈베리 파이 IP를 10.0.0.1로 세팅했잖아요. 그것을 하는 세팅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노트북 그 윈도우 버전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윈도우 10 프로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그 네트워크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 해주시고 거기서 이더넷이죠. 우리는 이더넷 그리고 어댑터 옵션 변경을 눌러주면 이렇게 현재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 유선 네트워크는 이 제품입니다. ASIX AX88179A USB 선전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에 가셔서 TCP/IP 세팅 속성에 가서 여기서 이게 처음엔 자동 IP 주소로 받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IP 주소로 사용한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우리 라즈베리 파이를 10.0.0.2로 스테이트를 넣었잖아요. 그거 설정해 주시고 넷마스크 255 255.0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고 닫아주면 틀렸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 IP는 10.0.0.2를 뺀 나머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겠죠. 우리가 타겟은 그쪽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2가 아니라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7로 하자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은 10.0.0.7을 사용한다 라고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돼 있었는데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제거하고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이 USB 네트워크는 이제 제대로 설정이 된 상태가 USB 유선 랜카드는 제대로 설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닫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실습 환경 네트워크 정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뭘로 세팅했죠? IP를 10.0.0.2로 세팅했죠. 식으로 보이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10.0.0.2를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트북의 IP는 10.0.0.7을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 네트워크는 서로 동일한 IP 대역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해당 IP로 접속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김에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이 붙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유기는 이제 내부망으로 192.168.0.xxx 이렇게 DHCP로 IP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해당 IP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 공유기가 할당한 임의의 192.168.0. 여기 뭐 3이 됐던 2가 됐던 33이 됐던 이런 정하는 게 아니라 DHCP니까 공유기가 주는 걸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0.0.0. 때를 이용해서 여기서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노트북도 지금 와이파이 여기서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노트북의 와이파이도 192.168.0. 뭐 아무걸 받았다고 치자고요. 50으로 받았다고 치면은 받게 되죠. 여기는 게이트웨이는 0.0.1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노트북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 연결된 망으로 유선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습 인원이 지금 22명인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22명이 여기 다 붙어가지고 무선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VNC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설치해가지고 그래픽으로 보게 되거나
할 건데, 그럴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USB 유선 랜 카드를 이용해서 1대1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별도로 무선 공유기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무선망도 구축하는 그런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까지 세팅은 이제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접속할 퍼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는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것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디폴트로 그냥 클릭만 하면 설치가 되는 것들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으로 너무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깔려있는 퍼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시작 화면에서 퍼티를 실행을 했고요.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인 10.0.0.1을 쳐줍니다. 포트는 다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팝업이 하나 뜨죠. 워닝, 포텐셜 시큐리티 브리치라고 해가지고 제 라즈베리 파이에 뭔가 누가 접속한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accept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계정을 파이로 생성했으니까 PI 소문자입니다. 이거 대문자로 친 친구도 있었어요. 파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1234 치면 접속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번호 나중에 이제 챕터 5부터는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러트 나오고 액셉트 한 다음에 패스워드 넣고 들어간다 되죠. 이렇게 되면 정상 부팅된 겁니다. 네, 이제 5번 퍼티 터미널 화면에서 아래 명령이 편집 수행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고정 IP에서 서브넷 마스크 넣는 거하고 와이파이 세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nano etc 디렉토리에 dhcp cb.conf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리눅스 기본 명령어도 배우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설치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입력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번 주에 했었기 때문에 리눅스 기본 명령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노 에디터가 실행이 됐고요. 나노 에디터가 etc 디렉토리에 있는 dhcp cd.conf 파일을 열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래 코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다 맞추고 인터페이스 eth0 네트워크를 인터페이스라고 호칭하고요. 그 다음에 eth0 0번째 랜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IP 여기서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어드레스 10.0.0.2에 슬래시 24 서브넷 마스크 24로 주는 거고요. 자, 리눅스에서는 이게 오타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대소문자도 정확히 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봐줍니다. 오타가 있는지. 그리고 컨트롤 X를 누르면 세이브 모디파이드 버퍼라고 나오죠. yes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으로 할 거냐 저장할 거냐 여기에 엔터를 쳐줍니다. 저장이 되겠죠. 다음에는 와이파이 쪽 세팅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미 입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방향키 위쪽으로 해서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이제 슈퍼유저의 뜻이고요. 나노 에디터 열어가지고 이 디렉토리에 있는 wpa 언더바 서플리컨트.conf 열자. 거기 보면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NSS라고 세팅했고 제가 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PSK는 이렇게 암호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네트워크 실스시 SSID랑 알려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잘 따라서요. 컨트롤하고 6을 누르면 이렇게 마크셋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나 방향키를 이동해서 전체를 설정한 다음에 Alt 누르고 6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클립보드에 들어간 상태에서 엔터 치고 이건 컨트롤 U 있죠? 컨트롤 U를 누릅니다. 들어가죠. 제가 우리 그 실 SSID가 TA205 LAB라고 알려드렸죠. 잠시만요. 헷갈리네. 네, LAB 2G로 먼저 합니다. 2G. 그리고 여기다가 비밀번호 또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공표 TA 그 다음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영상 찍은 후에 다시 하도록,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이거 물결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임의로 넣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넣었다고 치고, 자, 넣었다고 치고, 컨트롤 X, Y 눌러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열리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제가 있는 연구실의 와이파이 하나, 그 다음에 해볼까요? 다시 컨트롤 U, 저장하고 싶은 거는 Alt U 누르고 컨트롤 U, 컨트롤 U. 그럼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실습실이 하나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냥 쓸게요. 랩, 테스트 랩 하나 들어갈 거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집이 있을 거잖아요. 집, 홈이라고 치자고요. 거기에 또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뭐 쭉 가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디폴트로 넣으면 됩니다. 나는 여기 홈이 우선수를 주겠다 그러면은 프라이어리티는 99, 90, 여기는 PRIORIT는 1. 이렇게 줬다고 하면 어떤 게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99가 높은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한다라고 치고, 일단은 이거 그대로 저희 지금 연구실에 있는 환경대로 해가지고 저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다 됐으니까 터미널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라즈비안을 종료한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워 오프가 있고 셧다운이 있습니다. 셧다운은 구글링에서 이제 셧다운 명령을 쳐보시면은 시간도 설정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끌 거니까 sudo power off 또는 sudo reboot 하면은 그냥 부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그 SD 메모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SD 메모리를 빼지 않죠. 모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거는 파워 오프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리모트 사이드가 unexpectedly closed 되었다. 네트워크 커넥션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꺼졌다는 얘기죠. 네, 제가 껐으니까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라즈베리비안 OS가 정상 종료된 후 USB-C 전원 케이블을 뽑고 SD 메모리를 빼가지고 다시 PC에 꽂는다. PC USB 포트에 장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최소한 10초 정도는. 네, 이제 USB-C 전원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뽑겠습니다. 이거죠? 이거를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빼거나
220V 커넥터에서 빼도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히 빼서 전원이 빠진 상태에서 뒤를 돌려서 USB 메모리를 빼고, 자, 요거를 USB 메모리 카드 리더기에 꽂고 이제 PC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포맷한다는 거 무시하라고 그랬죠? 다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CND 라인, 텍스트를 열어줍니다. 여기 열렸네요. 다시 한번 닫고 다시, 네, 열렸죠. 잡다한 건 다 취소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IP가 10.0.0.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워줍니다. 이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닫고 저장하고 닫아줍니다. 닫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SD카드를 PC에서 뺄 때는 뭐라 그랬죠? 하단에 보면은 USB 꺼내기, S 스토리지 디바이스 꺼내기로 하면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USB 메모리를 뺀 다음에 다시 라즈베리 파이에 넣고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자, 들어간 다음에 전원을 꽂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열심히 빨간색 전원불이 들어온 뒤에 LED가 깜빡깜빡 거리죠? 녹색 LED가. 네, 지금 이것도 세팅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반짝거리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고요. 자, 이제 퍼티로 접속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터미널로 하는 세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퍼티를 실행하겠습니다. 퍼티를 실행하고 오픈.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파이 비밀번호 넣고, 자,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은 무선 공유기 인터넷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 w.google.com 네, 지금 핑 오고 있죠. 구글에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컨트롤 C로 나가고요. 외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핑 w.google.com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ifconfig라고 쳐보겠습니다. 쳐보시면은 ETH0 유선 랜카드 10.0.0.1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세팅했죠. 서브넷 마스크 2525.0이고요. 그 다음에 WLAN이 와이어리스 랜 제로입니다. 이게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실에서 공유기에 MSS 공유기에 14번 IP를 DHCP로 받아왔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라즈비언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그쵸. 그래서 유선하고 무선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구글에 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at EPC OS -RELE
-s 치면은 지금 우리는 리눅스 11 불스아이를 라즈비안 불스아이를 깔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은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라즈비안에서는 파이썬 -v 하시면 파이썬 3.9.2가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터미널로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VNC 뷰어를 통해 가지고 그래피컬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터미널 퍼티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다 했죠. 모든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가 없어도 원격에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실제 개발 프로젝트는 이런 원격 터미널을 주로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죠. 저나 우리 개발자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이렇게 인터넷을 환경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는 건데, 여기를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구실이나 실습실에 있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는 무선이잖아요. 전원만 공급된다고 하면 얘는 지금 교내에서 저쪽 어디라고 할까요? 무슨 뭐 구내식당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뭐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에 쓴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벌써 한 몇 킬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리고 무슨 뭐 천장이라든지 어떤 복도 벽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개발하고 뭐 유지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매번 모니터랑 키보드를 들고 여기로 가서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격에서 접속해서 일을 할 때는 터미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노트북은 지금 여러분들 뭐 i7, i5, 램도 뭐 16기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비해서 얘는 굉장히 성능이 적죠. 성능이 느리진 않지만 충분한 노트북 같은 성능은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현장에서 열심히 뭔가 AI도 돌리고 뭐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데 이런 그 그래픽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그래픽에서 어떤 일도 하고 개발도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하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은 대부분의 개발이나 일은 원격이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라 우리 일하고 있는 워킹 스페이스에서 성능 좋은 노트북으로 한다. 그걸로 하고 다 완료가 되고 경우에는 그걸 다운로드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동작하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 라즈베리 파이가 설치된 곳에 가가지고 뭐 고치거나 세팅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도 안 될 때는 뭐 휴대용 모니터를 들고 가고 키보드 같은 걸 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극히 드물다. 대부분 다 원격에서 할 것이다. 하지만 또 이렇게 그래픽 모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이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갈 수 있고 요거 VNC 뷰어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릭해서 디폴트로 가면 되는 거고 PC에 받아 설치한 다음에 세 번째 PC 방어 개발 세팅하는 거 있는데 시작 누르고 설정하고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가서 윈도우 보안 들어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그림대로 따라 해가지고 그 방화벽 세팅해 주시면은 되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네, 이제 지금부터는 원격 그래픽 모드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자, 퍼티 지금 접속돼 있죠. 여기서 sudo raspberry config를 해줍니다.
여기서 아래 포티에서 스크롤 방향키로 3번 인터페이스 옵션으로 들어가서 우선 일단 VNC를 이네이블 해줍니다. VNC 서버가 이네이블 되어 하시겠습니까? Yes를 선택해 주시고, 네. 그럼 VNC 서버가 이네이블 됐다라고 나오죠. OK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옵션에 가셔서 GPU 메모리를 64로 돼 있을 거예요. 기존에 256으로 꼭 넣어주세요. OK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옵션에 VNC 레졸루션이 있는데 640, 480 그냥 그대로 갑시다.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탭 쳐서 피니시. 리부트 하시겠습니까? 예스 해주시면 이제 리부트 하게 됩니다. 퍼티가 종료되고 리부트 되면 다시 퍼티를 종료하도록 퍼티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정상 리부팅 되었고요. 퍼티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 접속되고요. 이제 그러면 VNC 뷰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VNC 뷰어. 그럼 저는 여기 10.0.1점에 지금 들어간 게 있거든요. 뭐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버 어드레스가 10.0.0.2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커넥팅 하죠. 자, 이전에 있던 거하고 바뀌어서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제가 이건 새로 깔았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OS를 파이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리멤버 패스워드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넣어도 되겠죠. 그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볼스 아이의 GUI 화면을 지금 처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죠. 윈도우즈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 딸기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 딸기가 이제 윈도우즈 시작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거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은 이렇게 파일 컨피그레이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은 또 웹 브라우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그런 그 GUI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용을 안 할 거고요. 바로 하면 네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 되고요. 그리고 VNC 화면에서 Ctrl Alt T를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되게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터미널 크게 볼까요? 요거를 눌러도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ls if config 이런 식으로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닫고 싶으면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시각적으로 보기는 편리한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익숙해지면 거의 안 쓰시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PC의 VNC 뷰어를 사용해서 PC에 연결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로 이제 실습이 가능하죠. 그래픽을 보면서. 하지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여기 그래픽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무선 공유기를 거치면은 트래픽 발생하니까 각각 PC에 유선 USB 랜 카드를 사용해서 구축을 완료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세팅을 더 할게요. 마무리 세팅은 이거 됐으니까 VNC 뷰어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세팅은 딸기 아이콘, 프리퍼런스,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수도 라즈파이 마이너스 컨피그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여기 가셔가지고 호스트 네임 뭐 이런 거 건들 필요 없고요. 인터페이스 가셔서 SSH 돼 있고 VNC 돼 있고 그다음에 GPIO
온 해주시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가면 아까 256을 맞춰놨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로케이를 뭘로 할까요? 네, 러시아의 서울이죠. 로케이를 이거 아니고요. 로케일 랭귀지 컨트리 캐릭터. 네, 로케일은 일단 그냥 두고요. 네, 그걸 두고 그대로 가봅시다. 키보드 세팅 제네릭 105 키고 잉글리시 US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타임존 타임존이 아시아 타임이 안 맞으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셔서 서울을 찾아줍니다. 서울 오케이 해주시면은 지금 이거 설정했고 GPU 메모리 설정했고 키보드 설정했고 네, 타임존까지 네, 설정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디폴트로 하면은 뭐 지장하는데 이상 없고요. 네,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동기화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터미널 창에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VNC보다 터미널이 좀 편해가지고 퍼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포는 그 리얼타임 클럭이 내장이 없기 때문에 전원을 이제 그 재부팅할 때마다 시간을 재설정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RTC는 배터리 또는 뭐 슈퍼 캐패시터나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장시간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넣지 않아도 이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목시계처럼. 근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틀어집니다. 한번 데이트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지금 9월 22일 목요일로 나오잖아요. 이게 틀리게 나옵니다. 시간은 KST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동기화해 주는데 수도 데이트 마이너스 S 해가지고 다운표를 해서 현재 시간을 뭐 핸드폰 시간 보고 이렇게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rdate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apt get install rdate 쳐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깔렸고요. sudo rdate -s time.bora.net time.bora.net이라고 그 시간 서비스하는 서버거든요. 근데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 표준 시간 표준어인가요? 뭐라고 또 있고 카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time.bora.net은 그냥 안 잊어먹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현재 시간으로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미 없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운영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복되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sudo apt get update. 네. 요건 뭐냐면은 그 서버에 그 각종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툴이라든지 라즈베리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설치 파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먼저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최신 버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스톨을 하기 전에는 sudo apt-get 업데이트를 항상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sudo apt-get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다르죠. 네, 업그레이드는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거고 이게 10분 이상 소요가 돼서 제가 그때 여기까지 홈워크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이드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잠깐 껐다 다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설정은 VNC 모드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NC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확인을 해봅시다. 라즈베리 딸기 아이콘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서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 가셔가지고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키보드 아까 세팅한 대로 제네릭 105 키고 US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개발자마다 좀 다른데 한글을 굳이 쓰고자 하신 학생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글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OS 자체를 한글 OS를 안 쓰는 거죠. 영문으로 쓰는 거고 그래야지만 터미널 창에서도 한글 안 나오고 영문으로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을 디폴트로 쓰고 꼭 필요하면 주석 처리나 불가피하게 써야 한글을 써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한글을 쓰는 것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캔슬하고 캔슬하고 자, 이제 한글 설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할까요? 그냥 네, 들어가서 sudo apt-get install ibus를 해줍니다. 순서를 4번, 5번, 6번 순서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yes. 지금 터미널에서 보면 이렇게 한글 안 나오고 순수 영어만 나오잖아요. 로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로그를 외국인들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할 때 터미널 로그나 이런 결과창이나 이런 데 한글이 막 섞여 있으면 굉장히 서로 피곤하겠죠. 그래서 영어를 써주시길 바라고 설치가 잘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이버스 설치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버스 한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ibus 한글 엔터 yes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끊겠습니다. 네, 정상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폰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 ibus 인스톨 제가 지금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이거 폰트 UN 폰트 코어 sudo apt-get install 엔터 쳐줍니다. 네,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반드시 재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재부팅 안 하면 글자 깨지는 게 증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sudo reboot 해주십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VNC 서버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정상 부팅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호텔와 다르게 VNC 뷰어는 제가 자동으로 재접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제대로 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한글 어떻게 될지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설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들어가셔가지고 딸기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아이버스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느리죠. 네. 이렇게 개발할 때 접속해가지고 할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서 이제 add를 눌러줍니다. add 코리안 한글 여기죠. 영문 있고 add 여기서 more를 눌러줍니다. 쭉 내려가면 코리안이 나올 겁니다. 코리안을 해서 요 태극문이 있는 이 한글을 선택하고 애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입니다. 됐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닫아줍니다. 네. 클로즈 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아이버스 컨피규레이션 가서 인풋 메소드 잉글리시 그 다음에 코리안 한글 있는 거 확인됐죠. 네, 닫아주시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한글 아이버스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한글 모드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한글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에서 텍스트 에디터로 가가지고 헬로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헬로우 다시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문으로 또 들어가고 다시 이번에 한영키 전환키도 잘 먹습니다. 안 먹네요. 다 이렇게 지금 다시 시프트 바 눌러서 헬로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상당히 짜증 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이게 버그들도 많고 인터페이스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급적 한글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헬로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이버스 사용해가지고 한글 쓰는 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한글 안 나오죠. 지금 여기서 뭐 ls 친다든지 기타 아무런 메시지는 한글이 안 나와요. 이런 상태로 가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하고 협업하게 될 기회가 됐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한글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매니저 클릭해가지고 에디터로 사용해서 지금 샘플 코드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에 지니 프로그래머 에디터라고 디폴트로 깔려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파이썬 코드를 넣어가지고 실행하고 하는 건데 지난 그 파이썬 강의나 파이썬 실습 때 봤듯이 이거를 사용할 일은 아마 거의 없고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PC 노트북에 VS 코드를 깔아가지고 원격 터미널로 접속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있죠. 버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친숙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여기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는 자기 할 일만 딱 시키고 개발하고 하는 거는 노트북이나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있나요? 네, 이거 일 동작하는 거 전에 보니까 다들 잘 되더라고요. 이거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이 잘 돼가지고 라즈베리아 OS 설치하는 거라든지 뭐 기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장에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서 이번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